안녕하세요. 데스노트입니다. 오늘 컨텐츠는 이 A/B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. 사실 이 A/B 테스트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의 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도 해요.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마케터 같은 포지션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 A/B 테스트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에 특화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. 한 가지 과거서를 풀어보자면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새로 잡서칭을 할 때 링크드인으로 여기저기 이런 실무자들하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. 조언을 구하고자.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이 A/B 테스트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고 인터뷰에 들어가라 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. 물론 제가 이전 직장에서도 A/B 테스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조언을 들었으니까 따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이 인터뷰에 임했었는데, 아무튼 그만큼 이게 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다루게 됐고, 우선 이 A/B 테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A/B 테스트는 제품이나 서비스 두 버전을 비교해서 어느 버전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품이나 서비스, 예를 들어서 뭐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되겠고,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. 뭐 웹사이트의 색상이라던가, 뭐 어플리케이션의 로고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고, 여기서 성능이라고 하면 뭐 웹페이지 체류 시간, 구매 전환율, 뭐 신규 고객 가입 숫자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A/B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단계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는 가설을 정해야 되는데, 여기에서는 제 이 채널의 로고를 지금 예로 들어서 가져왔어요. 지금 현재 로고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노란색으로 바꿨을 때 좀 더 클릭률을 높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정의했다고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가설을 정의했으면 그룹을 나눠야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위로 그룹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누는데 이 50대 50의 비율이 중요하기보다는 무작위로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50대 50은 조금 뭐 차이가 나도 상관없어요. 자, 그런데 무작위로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,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로고를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을 두고 테스트를 해본다고 할게요. 그러면 이 50대 50으로 대략 반반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로고가 노출이 되게 해야 하는데, 실제로 이 앱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특정 사람에게 어떤 로고를 노출시킬지 이걸 컨트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하자면, 뭐 애플 스토어에는 A 로고,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B 로고가 노출되게끔 이 앱을 올릴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뭐 대략 완전히 반반은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의 비율로 맞춰진다고 합시다. 이렇게 나눴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로고로 인해서 어떤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iOS랑 안드로이드 유저 간의 이 그룹들의 기존 특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을 나눌 때에는 어떤 특정 그룹에 특정 성향이 뛰어들지 않게 완전히 무작위로 그룹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율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게 좀 비즈니스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.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 뭐 90대 10 혹은 95대 5 정도로 굉장히 작은 비율에만 새로운 것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가격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이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가격을 높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우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가격을 낮췄을 때 이 들어오는 순이익이 굉장히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꼭 50대 50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고 적은 비율로도 충분히 A/B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.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는 그 측정하려고 했던 성능과 관련된 것이겠죠. 예를 들면 클릭률이나 전환율, 체류 시간 등이 되겠고 이 데이터에는 당연히 이 사용자가 A그룹 사용자인지 B그룹 사용자인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자,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이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. 이 측정하려고 하는 그 대상, 그 성능이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뭐 t-테스트나 chi-square 테스트를 쓸 수 있는데 t-테스트 같은 경우는 측정 값이 연속적일 때
이 뭐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그 체류 시간 같은 것들, 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정값일 경우에는 t-테스트를 쓸 수 있고요. 뭐 구매 전환율, 구매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형일 때는 chi-squared 테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. 이 t-테스트나 chi-squared 테스트는 기초 통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. 이렇게 t-테스트나 chi-squared 테스트를 하고 나면 p-value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 p-value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결과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. 자, 만약 구매 전환율을 비교해 본다고 할게요. A그룹은 뭐 10%, 그 다음에 B그룹은 11%인데 이 1%의 차이가 단순히 어떤 우연에 의한 그런 차이,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로 B그룹이 확실히 더 높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값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게 p-value고 p-value가 특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 우리는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. 보통 0.05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낮을 경우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자 할 때는 0.01을 기준으로 잡기도 하고요. 기본적으로 A/B 테스트는 A그룹이랑 B그룹 간의 그 결과 차이가 클 때 당연히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p-value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양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. 즉 우리가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이 A/B 테스트를 했을 때 A그룹과 B그룹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더라도 p-value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p-value 때문에 문제를 겪으신다면, 즉 p-value가 충분히 낮지 않다고 나타난다면 데이터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일 수도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뭐 A/B 테스트 기간을 늘려서 뭐 좀 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계 및 유의사항이에요. 첫 번째는 한 가지 변수만을 테스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뭐 웹사이트 색상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싶다. 그렇게 하려면 웹사이트 색상만 바꿔야지 웹사이트 색상도 바꾸고 로고의 모양도 바꿔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이런 방법은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어떤 특정 그룹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로고 때문인지 색상 때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/B 테스트를 하실 때에는 한 번에 한 가지 변수만을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좀 단점으로는 시간과 자원 소모가 상당히 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번 컨텐츠로 A/B 테스트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또 A/B 테스트를 요하는 그런 프로젝트여서인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. 작년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꼬박 1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로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. 가격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이게 또 단순히 가격이 높고 낮다를 보는 게 아니라 뭐 기존 가격에서 1달러 올랐을 때 혹은 1달러 낮아졌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고 뭐 일반적으로 A/B 테스트가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요구하진 않지만 어떤 것들을 테스트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사용자의 수, 필요한 그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굉장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. 어플리케이션 로고를 가지고 뭐 A 로고가 낫냐, B 로고가 낫냐 이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답을 얻고 싶다면 사실 A/B 테스트보다는 이 수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. 이 A/B 테스트는 실제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한계점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효과의 크기에 대한 해석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입니다. 자,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p-value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p-value가 충분히 낮으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다. A그룹과 B그룹 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. 라고 결론은 내릴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. 가령 이 마케팅 수단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고 할게요. 10달러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것과 5달러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? 이건 당연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10달러 쿠폰이 더 좋을 것이고, 10달러 쿠폰이 뭐 신규 고객 유입이든지, 뭐 구매 전환이든지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. 뭐 구매 전환율을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할게요. 10달러짜리 쿠폰의 경우는 10.3%였고, 5달러짜리 쿠폰은 10.2%로 0.1%의 구매 전환율이 차이가 났다고 합시다.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가 충분히 컸기 때문에 A/B 테스트를 했을 때 p-value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A그룹과 B그룹, 이 10달러 쿠폰 그룹과 5달러 쿠폰 그룹에 충분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까지 얻었어요.
그러면 이 A/B 테스트를 통해서도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음이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$10 쿠폰을 발행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P-밸류는 모집단이 크면 어쨌든 충분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해주지만 실제 각 그룹 간의 차이는 0.1%밖에 안 나거든요. 그 0.1%의 개선을 위해서 이 쿠폰 비용으로 2배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즉, 이 A/B 테스트의 한계점은 이 통계적으로 이 차이가 유의미한지는 검증해 줄 수 있으나 실제 그 차이 값이 우리 비즈니스에 정말로 영향을 미칠 만큼 유의미한 차이인가?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. 이건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그 해당 프로젝트의 그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